모든 홍어 요리는 인천으로 통한다. 애간장을 녹이는 맛, 인천 홍어. 정조가 하사한 홍어는 어디에서 왔을까? 조선시대 임금이 신하에게 어물, 고기 등의 찬거리를 내려줄 때 사용하던 하선장이란 문서가 있다. 임금이 내려주는 품목의 양이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임금이 직접 하사하는 특별한 선물을 받는 신하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격려가 되었다. 오른쪽 하선장은 정조가 당시 좌의정이었던 최재공에게 내린 것인데 그 품목이 대홍어, 즉 커다란 홍어 한 마리였음이 유독 눈에 띈다. 그렇다면 정조가 최재공에게 내려준 홍어는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현재 홍어로 유명한 전라도 바다에서 잡아 진상한 것을 내려준 것일까? 조선시대 전라도 신안 앞바다에서 잡은 홍어가 도성까지 이르려면 약 20일가량 소요되었다. 해산물은 신선도가 생명이 아닌가. 이에 전라도 앞바다에서 잡은 홍어를 내려주었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한편 조선 전기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된 홍어의 산지는 경기도 권역에서는 강화, 인천, 수원, 안산과 충청도 권역에서는 당진, 서산, 태안, 보령, 서천 등지로 예상과는 달리 전라도는 없다. 조선시대 인문지리를 총괄한 신증동국 여지승남에는 인천 도호부의 토산품으로 홍어가 언급되어 있다. 이처럼 관찬 기록을 중심에 놓고 본다면 조선시대 홍어는 전라도보다도 충남 및 경기만을 에두른 서해 지역이 주요 산지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성으로 진상되어 임금이 신하에게 내려준 홍어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인천 앞바다에서 잡아올린 홍어였을 가능성이 크다. 홍어 어획량 1위 지역은 바로 인천. 홍어는 찬물을 좋아하는 냉수성 어종으로 서해안을 따라 남북을 오가며 산다. 여름에는 인천 옹진군 대청도, 소청도 부근에서 살다가 겨울에는 전남 신안군 흑삼도, 다물도 부근으로 이동을 한다. 요즘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홍어를 잡지만 예전에는 홍어의 이동 시기에 맞춰 대청도 등지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흑산도 등지에서는 겨울부터 봄까지 홍어를 잡았다. 앞에서 정조가 최재공에게 홍어를 내려준 시기가 음력 3월, 양력으로는 5월 무렵이었으므로 다시금 언급하건대 그 홍어는 분명 인천 앞바다에서 잡은 홍어였을 것이다. 일반인들은 대체로 홍어 하면 전라도 홍어를 떠올리지만 1990년대 이후 30여 년간 홍어 어획량 1위는 다름 아닌 인천이었다. 인천에서 잡은 홍어는 모두가 대청도 부근에서 잡은 것이다. 대청도는 NLL 이하 서해 바다에서 최대의 홍어 생산지이다. 하지만 2000년대로 들어와 저인망 어선과 GPS 등을 동원하여 홍어를 남획하다 보니 홍어 어획량이 급감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 미국, 칠레 등지에서 홍어를 수입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런 실정 속에서도 대청도에서는 꾸준히 홍어를 잡아왔고 최근에는 다시 예전의 어획량을 회복해 가고 있다. 이 같은 대청도 홍어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인천 종합어시장이다. 지역마다 다르게 즐기는 홍어 요리.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홍어는 잘 먹지 않고 쓸모없는 생선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 식재료로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홍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는데 그 중에서도 홍어는 전라도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인식되어 있다. 하지만 전라도 지역에서도 여수, 순천 같은 동부권은 홍어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홍어 요리가 생소한 편이다. 또 남부권인
해남, 완도, 진도 등지에서는 홍어보다 노란 가오리를 더 많이 먹는다. 전라도에서 홍어로 유명한 곳은 산지인 신안, 영광과 어획한 홍어가 모이는 목포, 나주, 영암, 광주 등지이다. 전라도 지역 내에서도 홍어를 먹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홍어하면 대부분 고릿고릿한 냄새가 올라오는 삭힌 홍어를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지역마다 삭힘 정도의 더하고 덜한 차이가 엄연히 존재한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이 삭힌 홍어를 초장에 찍어 먹거나 돼지고기, 수육을 곁들여 묵은지에 싸서 함께 먹는 삼합 방식으로 즐긴다. 삭힌 홍어를 푸근하게 쪄서 양념 간장을 올린 홍어찜도 널리 알려진 요리이다. 이런 홍어 요리에는 누룩내음새로 고릿한 기운을 잡아주는 막걸리가 잘 어울린다. 한편 삭힌 홍어는 야채를 섞어 회무침으로도 즐기고 밀가루에 계란물을 입혀 전을 부쳐 먹기도 기름에 튀겨 먹기도 한다. 또 삭힌 홍어애를 매운 고춧가루를 넣고 칼칼하게 끓인 홍어애탕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삭혀진 홍어로 전을 부쳐 먹거나 튀겨 먹거나 탕을 끓여 먹으면 암모니아가 한층 세게 올라와 코가 뻥 뚫리는 것은 물론 입천장이 훌러덩 벗겨지기도 한다. 이런 것을 홍어를 즐기는 참맛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전남 지역과는 달리 전북 지역에서는 홍어를 삭혀서 먹기보다는 생물 상태에서 회무침으로 만들어 먹거나 꾸덕꾸덕 말린 후 쪄서 먹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홍어 특유의 냄새는 거의 나지 않는다. 한편 충남 연안 지역에서는 충청도식 홍어찜으로 불리는 찜통에 볏짚을 깔고 그 위에 홍어를 얹어 쪄내는 홍어 어시육이라는 요리가 전해지기도 한다. 인천 홍어 요리 맛보기. 인천 홍어 요리와 전라도 홍어 요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삭힘의 유무에 있다. 인천 대청도는 홍어의 주산지이기 때문에 홍어를 삭혀서 먹지 않고 생물 그대로 즐긴다. 사실 전라도 홍어의 최대 산지인 흑산도에서도 홍어를 삭히지 않고 생물로 먹는데 이는 산지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일종의 특권과도 같은 것이다. 신선한 생물 홍어가 늘상 공급되기에 굳이 오랜 기간 묵혀서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홍어는 서해에서 꽃게, 돔, 광어, 우럭, 멸치 등 몸에 좋은 해물을 전부 잡아먹는 나름 상위 포식자다. 그래서 몸에도 좋고 맛도 뛰어나다. 홍어는 버리는 부위 없이 모든 부위를 다 먹을 수 있는데 뼈가 연해서 뼈째 씹어 먹을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생선은 아감이나 내장 부위에서 세균이 서식하지만 홍어는 몸속에 암모니아 성분을 지니고 있어서 세균들이 서식하기에 어려운 매우 깨끗한 식재료이다. 그러므로 여러 부위를 제 맛대로 즐길 수 있다. 대청도 선진포항 부근에는 생홍어회를 썰어 내주는 횟집이 있다. 이곳에서는 홍어회와 함께 입안에서 씹을 필요도 없이 부드러운 크림처럼 녹진한 맛으로 녹아내리는 생홍어회도 맛볼 수 있다. 홍어는 껍질을 벗겨내고 부위별로 해체한 후 살점이 달린 부위를 잘게 썰어 초장에 찍어 먹으면 맛이 아주 좋다. 하지만 홍어는 살에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보통 해체 후 마른 수건이나 키친타올 등으로 싸서 하룻밤 정도를 재워 놓으면 숙성도 되고 수분기도 빠져 더욱 탱글탱글하고 쫀쫀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다. 몸통 중간에 가까운 살점은 뼈를 품고 있는데 어금니로 꼭꼭 씹으면 홍어 뼈 속에서 단맛이 우러나와 독특한 맛을 체감할 수 있다. 이러한 생홍어에는 막걸리보다는
차갑고 맑은 소주가 더 잘 어울린다. 생홍어에는 참기름을 둘러 내어준다. 숟가락으로 떠서 그대로 먹어도 좋고 소금을 살짝 묻혀서 먹어도 좋다. 굳이 씹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녹으면서 넘어간다. 쌀밥을 한 숟갈 떠서 그 위에 애를 얹어 먹어도 별미다. 하지만 정신없이 먹고 있는 나를 향해 사장님 왈 생홍어에는 많이 먹으면 배탈 나니까 적당히 드세요 하는 말에 숟가락을 이내에 멈추었다. 그러면서 대청도에선 홍어회를 생으로 잘 안 먹어요. 보통 탕으로 끓여 먹지. 홍어도 주로 말린 다음 쪄 먹어요 하기에 곧바로 홍어애탕, 홍어찜도 주문을 했다. 아울러 사장님께 졸라 홍어애탕을 맛있게 끓이는 비법도 알아냈다. 그 방법은 물에 된장을 풀고 물을 숭숭 썰어 우거지와 함께 넣고 푹 끓이다가 홍어를 발라내고 남은 서들을 넣고 또 파, 마늘, 콩나물 등의 야채를 넣고 한 소끔 끓인 다음 마지막으로 홍어애를 넣고 간을 맞춰내는 것이다. 이런 레시피로 지금껏 주변 사람들에게 몇 번을 끓여주었는지 모른다. 인천의 지역 특성과 홍어 문화. 인천은 다른 지역과 견주어 토박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국 각지 출신이 골고루 분포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과거 산업화 시절 공단의 일자리가 풍성했던 인천에는 특별히 충청, 호남 지역 인구 유입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인지 충청, 호남 인구의 이동에 따라 그들의 기호 음식인 홍어도 인천 지역에 폭넓게 자리를 잡았다. 현재의 미추홀구 하익동과 연수구 옥년동 경계 일대 이름하여 홍어회거리, 홍어고개에는 1970년대 후반부터 홍어횟집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충남홍어, 흑산도 홍어, 할머니 홍어 등 빛 바랜 간판을 달고 회, 무침, 찜 등을 취급하는 곳이 10여 곳이 있었다. 현재 남동구 만수동에도 홍어를 취급하는 가게가 여럿이 모여있는 골목이 존재한다. 이처럼 인천 곳곳에 홍어집이 성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충청, 호남 인구의 유입 때문만이 아니라 대청도를 중심으로 한 서해 도서에서 잡은 홍어가 인천으로 꾸준히 다량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출신 고향은 다르지만 저마다의 고유한 방식으로 즐기던 홍어 요리를 맛보며 삶의 애환 및 향수를 다소나마 달랠 수 있었으리라. 이것이 바로 저들이 인천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살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한다. 조선시대에도 지금도 여전히 인천은 홍어의 고장이라 할 수 있다. 홍어의 주산지가 바로 인천이다. 이제는 인천 고유의 생홍어를 즐기는 방식과 호남, 충청 출신 사람들이 선호하는 삭힌 홍어를 즐기는 문화가 한데 어우러지고 여기에 더하여 회, 탕, 찜, 전, 튀김 등의 다양한 조리법을 망라한 홍어 맛을 만끽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인천이다. 홍어는 버리는 부위 없이 모든 부위를 다 먹을 수 있는데 뼈가 연해서 뼈째 씹어 먹을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생선은 아가미나 내장 부위에서 세균이 서식하지만 홍어는 몸속에 암모니아 성분을 지니고 있어서 세균들이 서식하기에 어려운 매우 깨끗한 식재료이다. 그러므로 여러 부위를 제 맛대로 즐길 수 있다.